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노화가 시작되면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체지방 감소나 자세 교정,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나 낙상 같은 위험에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근력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으로 체중 감소나 체지방 분해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지방을 지속적으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일일 총 사용 칼로리를 기초 대사량과 함께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를 가질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자세가 좋아지고 운동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척추나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통증이나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과 척추 관련 질병, 기타 질병들을 예방하고 내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자세는 나쁜 몸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자세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하여 자세를 교정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약하면은 척추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무릎, 팔과 다리 약해져서 각종 부상의 위험이 있으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강화시키고 주변 근육을 키워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나 근육을 움직일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ATP,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부에는 항상 적은 양의 이 ATP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이 ATP는 매우 짧은 시간, 최대 1분 미만 동안만 쓸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을 분해해서 ATP로 전환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에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선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분해 과정이 복잡해서 분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탈진해서 실려온 사람들에게는 흡수한 즉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포도당 수액을 넣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은 골격근의 출력, 지구력을 유지 향상과 근육량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가부화 운동의 총칭인 것입니다. 골격근의 저항을 걸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레지스턴트 트레이닝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항을 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력이나 간성을 이용하는 것과 고무줄과 같은 탄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유압이나 공기압을 이용한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인 것입니다. 중력에 의한 저항을 이용하는 운동 방법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골격근에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것 그 이상의 가부화를 걸어서 골격근을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 골격근의 회복에 의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 회복이나 강화에는 단백질을 포함해서 여러 영양소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받은 적이 없는 강한 가부화를 받게 되면 근육을 형성하는 근섬유가 일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서 피로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근력이 하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 36시간에서 72시간 동안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이때 우리 근육은 같은 부하에 또 걸릴 것에 대비해서 원래 수준을 넘어선 근섬유를 생성하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과 회복 기간은 가부화가 걸린 후 48시간에서 96시간이 초과 회복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가부화를 받기 전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수준의 근력으로 되돌아갑니다. 초기 회복 기간 중에 다시 근육에 가부가 걸리는 것을 반복하면 근육량과 근력을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 회복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직 필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반복해서 가부화를 걸어준다면 근육량, 근력은 거의 향상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근육 트레이닝에 따른 근력 향상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근육일수록 초과 회복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근육에는 글리코겐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당질과 지질을 에너지로 전환하지만 무산소 운동의 경우는 글리코겐을 중심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구력을 겨루는 마라톤에도 자신의 페이스보다도 빠르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버페이스라고 그러죠. 산소 공급이 못 따라오게 되고 무산소 운동 분해처럼 되어버려서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축적되고 탈진하여 달릴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최대한 가부화를 걸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분에서 16분 만에 근육에 축적된 글리코겐이 약 한 7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힘든 운동을 계속하면은 운동에 익숙해지고 숙달되어서 능력 향상이 있으나 근력 자체만 보면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리코겐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 직후에 당분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인슐린 레벨이 낮아지는데 때문에 글리코스 단당류입니다. 수송 운반체가 근육의 세포막 표면으로 수송이 됩니다. 당분의 흡수 능력이 최대 한계까지 높아집니다. 즉 이때는 근육에서 글리코스 섭취 속도가 평상시에 2배까지 증가합니다. 운동 경기 전에 글리코겐 절약을 목적으로 당분을 보충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질이 지방의 분해를 억제해 버립니다. 근육의 글리코겐만을 운동으로 소모하게 되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임에도 무산소 운동처럼 당의 분해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이 급속히 근육에 축적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을 향상시키려는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단백질 성분의 섭취 방법, 섭취 타이밍을 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전문 지식으로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격근은 운동신경에서 신호를 받아서 근육 섬유가 수축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운동시킬 수 있는 근육 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에 의해 신경 기능이 발달하면 보다 많은 근육 섬유가 움직임에 동원이 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은 수축 운동입니다. 이 수축 운동이 신속하면 강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빠른 근육의 수축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해서 근육 수축과 신경 반응력이 발달을 하면 민첩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력 트레이닝이란 근육량으로 절대적인 힘을 증가시킵니다. 신경 발달로 그 근육의 동원력을 증가시키고 순발력으로 발휘하는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 근육을 지속시키는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 요소들은 동일한 트레이닝 방법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적절한 트레이닝 방법과 시간, 휴식을 조합하는 것으로 좀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스포츠 종목마다 요구되는 근력의 밸런스가 전부 다른데 통상적으로 어느 운동이든 근육량과 신경 발달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순발력이 중요한 던지는 종목도 그렇고 모든 요소가 전부 중요한 단거리 달리기, 특히 높은 지구력이 필요한 장거리 달리기, 그 외에도 향상시켜야 하는 근육과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들은 각각 다릅니다. 또한 근육과 체중의 구성 비율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스포츠 종목마다 체중 증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이라든가 사이클 경기, 로드 레이스 경기라든가 도약 계통 종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근력으로 인한 근육량의 증가와 체중의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력 강화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운동의 방법과 운동의 양만 변형했습니다. 저의 운동 프로그램은 3분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몸에는 큰 근육이 가슴 근육, 등 근육, 허벅지, 엉덩이 근육 3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작은 근육이 팔 근육인 2두와 3두, 그리고 복근에서 이제 상복근, 하복근, 내복사근, 어깨 근육, 승모근, 종아리 근육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괴되고 파괴된 근육이 단백질과 영양의 공급으로 휴식과 회복, 근력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큰 근육의 경우 회복 시간은 약 3일 정도 걸리고 작은 근육의 경우는 하루 정도면 회복과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기준으로 강화하는 트레이닝 방법이 3분할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3분할 트레이닝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6일을 할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가슴 근육과 삼두근 근육과 상복근 운동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등 근육과 그 다음에 이두 근육, 하복
복근 운동을 매주 화요일날 급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 그러니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어깨 근육은 승모근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이드 복근 운동을 수요일 토요일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매일 근력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을 합니다. 일요일은 모든 운동을 쉬거나 가벼운 걷기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1단계 초보 단계로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근육통이나 피로 회복이 적응을 해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고 평소보다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될 때 운동량과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적응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1단계 근력 운동해서 적응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중급자 단계로 넘어가는데 중급자 단계가 되면은 3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운동량과 시간을 조금 더 늘립니다. 대체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몸에서 근육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면은 몸매가 보기에도 좋아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일상생활에서도 피로 회복 주기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기분도 한층 더 좋아지고 자신감도 업이 됩니다. 3단계 상급자 단계에 되면은 6일 운동을 하고 하루 쉬는 완벽한 3분할 프로그램 운동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양과 시간을 늘려서 2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근력과 몸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운동 중독증 같은 증상이 옵니다. 저의 경우는 운동을 매일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근육이 풀리는 것 같고 왠지 몸이 뼈근합니다. 심리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프거나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운동 중독증 상태가 됩니다. 운동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됩니다. 운동은 죽는 날까지 해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이 생활화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게 되면 무병장수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폐활량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두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물론 척추 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뼈와 관절도 더욱더 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근육은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를 골고루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누적된 활성산소와 젖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활성산소는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의 산화 과정이나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에서 좋지 않은 여분의 산소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체내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나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이 있으면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합니다.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산은 근육세포에 산소가 충분한 속도로 공급되지 못하여 무산소 호흡의 결과로 축적되는 유기화합물 중 산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젖산은 유기산입니다. 피로회복은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체 대사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젖산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휴식보다는 능동적인 가벼운 활동이 젖산 제거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40대 이후에는 근육의 가부화가 심하게 걸리는 바벨이라든가 덤벨, 트레이닝 머신을 이용하여 근력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자들이 지구력은 중량운동, 순발력은 경량운동이라고 했으나 실험을 통해서 가벼운 것을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가 있고 몸에 무리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4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고집하다가는 저처럼 주간반 탈출증, 허리 디스크에 걸리게 됩니다.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